5월 30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우선 블랙록 이슈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상 블랙록이 수십 년간 공식처럼 굳어진 6대4 주식육 채권사 전략 대신에 최근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지금 블랙록 1분기 포트폴리오 중에서 매수 상위 5개 종목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빅테크 종목이고, 매도 상위 5개 종목이 쉐브론, 찰스 쥐압, 그리고 엑슨모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노코 필립스, 에너지 업종들 근유주들을 팔았어요. 에너지 업종 근유주들을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역시 빅테크들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거의 채권 형태로 잡혀가지 않느냐 라고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종목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업종들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빅테크 업종들이 오르다 보니까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면 지수가 오르겠죠. 지수가 오르면은 선물 이런 시장도 유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좀 전략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점도 있고, 최근에 빅테크 업종들의 한 주간의 상승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엔비디아는 무려 24%가 올랐고요. 테슬라는 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1개월 단위로 올라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9%, 애플이 4%, 엔비디아가 한 달 동안 무려 43%, 구글 15%, 아마존 9%, 테슬라는 20%, 네, 메타는 9%. 이거 이미지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빅테크 업종들보다 높게 올라간 그 어느 업종들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중소형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빅테크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상받고 있는 상황이 현재 오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왔던 것처럼 대형주들의 양극화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피 순매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반도체랑 차량을 싹쓸이했다. 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보시면은 올해 12조 원을 샀어요, 대략. 근데 그 중에 9조 원이 삼성전자입니다. 9조 원이 삼성전자예요. 거의 80% 이상의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좋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어제 유진투자증권 매수 리포트 올려드렸잖아요. 반도체 리포트를 올려드렸는데, 반도체 업종들이 단기적인 전망은 쉽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2023년도, 4년도, 5년도에 크게 반등이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매매도 나쁘지 않다는 리포트가 나왔고, 외국인 투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듯이 삼성전자에만 9조 원 에 가까운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다만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이 빅테크 업종들이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장악률이 50% 이상 되는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되거든요. 다만 반도체에서는 1등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하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 반도체 점유율을 2위를 내줬습니다. 지금 3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사익이 되는 업종들 중에서도 D램 업종들보다는 최근에 한미 반도체라든가 미래 반도체처럼 이런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더욱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D램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D램보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관심을 조금 더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이런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을 1년 앞당겨서 빠르게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서현이아, PHI, 한원시스템, 성우아이트 덱센타이어, 이런 종목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마재영 쌤도 그렇고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자동차 부분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협력사에 5.2조의 규모의 지원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충분히 차량용 부품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는 대비되게 실적도 이번 연도에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차량용 업종들을 좋아하고 있다, 부품주들을 조금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위에는 큰 이슈는 없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술핵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푸틴 대통령도 우리는 아직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강경한 발언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러시아 제재,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자금을 동결한 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유럽연합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푸틴의 이런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한컬 라이프 케어가 갑자기 상한가를 가기도 한 것처럼 여전히 이 러시아 관련된 이슈들,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엮이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엮여 있고, 뭐 흑해 공모 협정도 엮여 있고, 그리고 핵 관련된 이슈도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푸틴의 입입니다. 요 입을 좀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재밌는 건 스페인이 이제 스페인도 그렇고 최근에 유럽이 지금 우파,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우파 야당이 많이 이기고 있는데, 우파 정당이 많이 이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 이념 떠나서 자국 내 보호무역 민족주의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진 않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터키는 에르도안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힘이 조금 더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뜬금없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의된 거 없다라고 바로 반박 기사를 냈는데, 이런 것처럼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네,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지금 저도 많이 찾아봐도 정말 그 시선이 다양합니다.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수급이 오늘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좀 분산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북한이 이제 내일이나 6월달 초 안으로 인공위성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본이 발사해서 자기 머리 위로 넘어가면은 바로 격추시키겠다 이야기했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이거 쏘면은 그 군사협정 위반이다. 왜냐면 인공위성인지 이게 뭐 ICBM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힐 만큼 또 그 방위산업 관련 테마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21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뭐 큰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좀 큰 재료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뭐 사우디 네옴시티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특히 삼부토건이 최근에 뭐 거의 뭐 50% 넘는 상승세가 보여주기도 했죠. 그 정도로 강세가 났기 때문에 21일까지 재료가 유효하다는 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의 발언에 의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슈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가 좀 많이 나와요. 네, 제약바이오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주간 주식 때 이제 일정 올려드렸던 것처럼 인상 종양 학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막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이유가, 비판을 좀 하는 것도 있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통계 리포트 서치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매일 살펴보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일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힘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제가 뭐 조금 더 첨언해 드리자면은, 게임도 여러 가지 게임 이슈가 있고 업데이트도 신경 써야 되고, 앱스토어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이런 매출 순위도 매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주 움직일 수 있는 거, 버그, 핵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좀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 조금 어려운 게 제약이랑 게임 테마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피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넘어가서 오늘 뭐 큰 이슈는 없어요. 큰 이슈 없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반도체 업종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거 파업 이슈가 좀 있죠. 네,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 더 부진할지 반등이 나올지, 특히 에코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코풀을 포함한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인플레 관측 법안이 결국 부채 한도 협상에서 좋은 호재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서 호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점. 자,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 꼭 하세요. 네, 공모 관련된 이슈 나오니까 공모 관련 테마주들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의 시작, 아직 2거래일 남았지만은 반도체가 대장이 될 것이냐, 2차전지가 대장이 될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한 주씩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 과연 2600포인트를 재돌파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하게 되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간 주식 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적인 일정만 좀 말씀드리면서 작년 시장 마치도록 할게요.